여러분 지금 촛불 집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촛불 집회 잘 보고 계십니까? 자,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해드리는 오늘의 오랜만에 하는 우리 반일 방송. 자, 시작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4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시네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나오시고. 네. 그리고 지금 촛불 TV 나가서 방송을 촛불 TV 나와서 조회수가 얼마 안 되지만 꼭 나와달라 하셔가지고 촛불 TV 촛불 행동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거기는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새날을 버리고 이제 피곤해. 예.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새날을 보지 말고 그쪽으로 가라고 내가 유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거 양쪽 다 보시면 되죠. 아니 일본 이슈가 어마어마했을 때. 예. 우리 실장님이 바쁘셔서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끝나고 3.1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역사 인식을 이렇게 분출하는 바람에 그거 막느라고 저희까지 못 나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방학진 실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촛불행동 TV 가셔가지고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신답니다. 자,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민족문제연구소 후원도 좀 해야죠. 네. 지금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연대입니다, 연대. 네. 17반 연대 하셔가지고. 네. 자, 민문연 후원하실 분들은 02969-0226 02969-0226으로 전화하시면은 후원하실 수 있어요. 보람차잖아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하고 있으면 얼마나 보람스럽습니까? 저희가 이제 올 여름부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 모집 캠페인을 좀 벌리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후원회원 배가 캠페인 이렇게 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초모공 21세기 독립군 초모공작이라고 이름 지어봤어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광복군이 그 광복군 모집할 때 이름이 초모공작이에요. 예. 초빙한다 모집하다. 저희가 그걸 따가지고 21세기 독립군 초모공작 이걸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반기. 우리가 가끔씩 그 새날 출연자분들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더니 네. 사람들이 민족문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민족문제연구소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셔서 지금 구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 주실 상명대 디지털 만화 영상학과 고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풍자 만화 하고 있는 고경일입니다. 워낙에 제가 저번에 그 국회 전시회도 그렇고 고경일 교수님에 대해서는 이름이 너무 알려지신 그런 분 아니세요? 검색하면 막 나오죠. 풍자만하게 거두라고 수 있죠. 네, 제가 머리가 좀 큽니다. 거두 거물. 자, 디지털 만화 영상학과는 어떤 학과입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시는 웹툰을 제작하고 웹툰 스토리를 만드는 학과입니다. 이런 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웹툰이 요즘 대세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웹툰 본다고 막 꾸짖고 그러지 마세요. 그 웹툰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체 역사물이건 판타지건 그 작품 내용들에 그 친일파를 영웅으로 한다거나 독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는 한 편도 없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 많은 자료조사 끝에 나온 작품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아니면 자녀분들이 그런 웹툰 즐기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더 그 연관성 있게 해주면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만화 본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훨씬 더 저는 교육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웹툰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히트 작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많이 보신 작품 중에 송곳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원작을 제자가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그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고 작품을 만들면
웬만한 뭐 교수 뭐 100명, 200명보다 훨씬 맞습니다. 예, 영향력 있는 영향력이 예. 있을 수 있죠. 예. 그 요즘 같은 시대에 물론 이제 뭐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 이게 이제 디지털 만화 영상학과 여기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네. 본인 또한 또 뭐 작가신 거잖아요. 작가죠. 예. 예. 예, 뭐 풍자화도 하고 있고요. 다큐멘터리 만화도 하고 있고 또 뭐 네. 미술 작품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예, 담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푸른 나무님 캐리커처 그려서 예. 다음 주에 이렇게 딱 하나 걸어드리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저랑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 같아요. 부러워요. 되게 네.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영혼이 다른 사람들 같은. 자, 환영하고요. 생명대 고경일 교수님.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도 몇 번 다뤘어요. 관동 대지진. 그렇습니다. 예. 관동 대지진은 또 필연적으로 관동 대학살 네. 여기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런 사건이고 네. 복습 차원에서 네.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설명 좀 예, 해주시죠. 우리 작년에 우리 김종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네. 그 관동 대지진과 그 진상 규명 활동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작년은 이제 99년이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올해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은 작년에 국회에서 관동 대지진 학살 관련해서 진상 규명도 하고 학술회의 전시회 하겠다는 예산을 올렸어요. 근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제로가 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각 단체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각자 도생하는 차원에서 전시회라든지 무슨 답사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각자 시민들 모금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이니까 올해로 딱 100년이 되는데 실제 이런 100년이 되는 이런 사건,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런 사건들을 정부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할 만 하죠. 올해 윤석열 정권의 그 대일 굴욕 외교를 보니까 관동 대지진 예산이 편성 안 된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되게 정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1923년 9월 달에 관동이라면 잘 모르시니까 관동이라고 하면 강원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간토라고 하는데요. 서울과 서울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과 뭐 과천 이쯤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그 당시 일본 정권이 좀 취약했거든요. 일본 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일본 내 그런 운동들이 저항 운동이 활발해가지고 정권이 취약하던 차에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돌을 탄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사회적 불만들을 거꾸로 조선인들에게 돌리면서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고된 학살 숫자가 6,661명이거든요. 아이고. 6661입니다. 6661. 예. 그 중에 이제 딱 한 명 지난번에 김종수 목사님이 책으로 냈던 구하경이라는 엿장수. 그 엿장수 구하경만이 신문이 밝혀져 있는 거고 나머지 6,660명은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채 현재 그냥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 건데 그래서 오늘 고경인 교수님이 그 주제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방송 안 보신 분들은 네. 새날 방송 검색하셔가지고 네. 그거 보시면 돼요. 네. 관동 대지진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10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1923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네. 올해가 2023년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전시회를 한다. 제목은 100년 만에 통곡 아이고전. 그거죠. 자, 전시회 왜 하시는 거고 취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본 작가들하고는 평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전시를 하자. 그래서 여러 번 만났고 실제로 작은 교류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관동대학살 100년을 맞이하면서 아무데도 이렇게 미술 작품, 예술 작품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잘 몰라서 다른 데서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그렇게 작품을 가지고 추도를 하는 전시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제일동포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계시잖아요. 예. 그 제일동포 2세, 3세
요즘 4세까지 이분들은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진이 날 때마다 그 방송에서도 그리고 보수 우익 단체라든가 뭐 권력자들이 계속 지진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 또 우물에 독을 탔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물건을 훔쳐간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제일동포들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작품을 통해서 추모 추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이어질 수 있다. 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런 자리를 갖자 이런 중지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저번에 제노사이드다. 네. 그러니까 대량 학살 한국에도 있었고요. 제주 4.3, 네. 5.18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친일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본한테 불편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일본의 뭐 전후 배상 문제 있고 우리가 말고 강제 동원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100년이 됐고. 네.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하고 그 김건희가 일본 가가지고 기시다 만났잖아요. 만나서 어떤 쇼를 하고 왔냐면은 원폭 피해자들 예. 위령비에다가 꽃 바치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우리나라 원폭 피해자들이 있었거든요.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국내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이 이 건으로 윤석열 면담을 요청하는데 지금도 만나주지도 않고 있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꽃만 바치고 온 거예요. 그냥 쇼만 쇼만 하고 한 왔네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거죠. 일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원자폭탄으로 거. 피해 받은 오히려 거에 대한 일본인에 입증화. 대한 일본인 입장에서. 예. 너무하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진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지진 자주 일어나니까 일어날 때마다 일본 구구들이 말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가게 문 단속 잘해라. 일본 상점에 제일동포들이 들어와서 물건 훔쳐간다. 지진 날 때마다 이런 이제 혐오 발언을 지진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크고 작게. 예, 여전히 그래서 이 100년 전 관동 대지진은 제일동포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그렇겠네요. 예. 그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저 타이타닉 아, 예. 지하에 가라앉은 네. 거기 잠수정으로 관광하는 코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근데 그것도 110년이 넘은 사건인데 네. 거기서 희생당한 분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면면이 이렇게 흘러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일본의 조선시를 하는데 한국 아티스트와 일본 아티스트가 협업한다는 거죠. 예, 일본 작가들이 거의 한 20여 명 참여를 하고요. 우리 작가도 40명이 넘습니다. 전부 60명인데 일본 작가들도 이런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익들로부터 이제 엄청난 협박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들 다들 조금씩 참여를 하는데요. 오카모토 유카라고 그 소녀상을 이렇게 나고야에서 트리엔날레 했을 때 소개했던 기획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함께했고 또 제일동포 우리 작가들도 서로 연락을 취해서 이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8월 15일이잖아요. 예. 8월 15일이면 한국한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한테는 패전일이거든요. 근데 그 날짜를 일본에서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한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9월 1일이 실제로 관동 대학살이 시작이죠. 그런데 8월 15일로 잡은 이유는 8월 15일이 일본이 패전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패전이라고 하는 요 두 음절을 쓰지 않습니다. 종전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작가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몇몇 작가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 종전일에 이런 전시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전시가 뭐냐. 라고 한국 작가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일본 작가는 이거는 정말 그 일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처냐? 일본이 그 미국으로부터 원자 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이 많이 죽어서 8월 15일 종전일에 다 같이 추도를 하는 날인데 추도.
왜 이거를 일부러 여기다 잡느냐라고 해서 논쟁거리가 됐죠. 우리 작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당신들은 종전일이지만 우리는 당신들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식민지로부터 벗어났고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나온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왜 그걸 종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아픔을 느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두 분 정도가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우리 뜻대로 이렇게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네. 예. 야, 뭐랄까 기분이 좀 묘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네요. 예, 좀 되게 가슴 아프고요. 그러니까요. 야, 일본 작가들 좋은 뜻 가지고 같이 추모추도하자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게 보여져서 네.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전시회로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 포스터 보면은 아래 전시 작가분들 성함이 있어요. 예. 근데 저기 너무 깨알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고경일, 김동범, 김명화, 김사리, 김석영, 김성심, 김영숙, 김은성, 김종도, 노호룡, 레오다브, 마에야마 타타시, 마키노조 겐지, 모리 타에코, 미시마 아유미, 민정진, 박서연, 박재동, 백영욱, 설아백, 송유미, 아트만두, 오카모토 하고로모, 유준, 윤정호, 이구영, 이술려, 이정현, 이치무라 미사코, 이하, 이호, 전정원, 정리애, 조아진, 최성욱, 최영리, 하전남. 이번에 굉장히 익숙한 성함들이 굉장히 많네요. 박재동 화백 이름 나오고 우리 방송에 나왔던 분들도 레오다브도 꽤 계시고, 있고. 네. 저 이구영 작가님 네. 얼마 전에 나오셨잖아요. 290. 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제일 지금 첫 장하고 오른쪽. 예, 오른쪽 저 작품은 제 작품이고요. 일본 쪽에서는 팜플렛을 일본 쪽에서 디자인을 해요. 근데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보다 한 두세 달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는데 원고 마감이 오늘 밤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페인팅을 해야 되는데 유화물감 펼치고 막 캔버스 짜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거 AI가 그린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 스테이블 디비전하고 미드저니라고 하는 AI를 쓰거든요. 원래는 학생들이 만화 제작을 어떻게 하면 혼자서 자기가 스토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제작 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까 해서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고 마감은 다가왔고 그렇다면 한 장짜리니까 페인팅의 느낌이 나도록 최대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그림을 간단하게 이렇게 추상을 그려서 훈련을 시키고요. 처음에 나온 게 지금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우리 조선인 소녀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훈련된 제 그림을 이렇게 같이 겹쳐서 추상과 구상을 합쳐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림도 그리네 AI가. 예. 진짜. 그러니까 디지털 만화 영상학과잖아요. 디지털이 안 되겠네. 이야. 근데 그 학습시킨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그림을 계속 여러 번 색감하고 느낌을 두세 터치나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근데 저도 소름 끼쳤어요.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게 나와서 야 이러다가 나 교수 자리 금방 날아갈 수도 있겠다. 웃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대로 편하게 일할 수도 있겠다.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자. 소름 돋습니다. 다음이요. 이 작품은 누구 작품인가요? 예, 이 작품은 김동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 작품이 많아가지고요. 예, 금방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통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껴안고 있는데 이게 가족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일본 땅에 있는 우리 그 당시에 제일동포, 그 당시에 우리 손조들과 한반도에 있는 우리 자기 가족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에 안 휩쓸 가려고 서로 의지하고 있는 이런 끌어안고 느낌이 있는 것 드네요. 같기도 하고. 예. 자, 다음 작품이요. 예,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상이면서 약간 그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것은 씨앗을 가지고 했고, 어떤 것은 이게 꽃의 술을 가지고 네. 작품을 했는데, 이게 제가 뭐라고 딱 단정하기 어려운 게, 작가분께서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고 답답한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렇게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뭐 씨앗처럼 번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 이름도 알려주셔야죠. 제가 이걸 꺼놔가지고 빨리 보세요. 저건 무화과죠. 일단 저건. 예. 오늘. 저도 무화과 참 무화과 좋아합니다. 같아요. 예, 무화과 네. 보입니다. 예. 자, 다 못 외우시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작품밖에 외울 수가 없는. 어제 아트만두 작가한테 훈련 당했어요. 아, 너는 가갖고 내 거부터 설명 잘해라. 그러면서 아, 자, 다음 잡 이건 사과 같은 사과인가? 요즘에 저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아, 사과 모양으로 된 예. 모든 상표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을 시비를 걸었다잖아요. 참. 김명화 작가입니다. 아, 좀 전에 거. 예, 뭐가? 이것도 김명화 작가입니다. 같은 작가시고. 예, 같은 작가 작품입니다. 오. 이것도 그 씨앗 느낌 그런.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 예, 김사리라고 하는 본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름을 쓰고 있는 작가고요. 원래 추상 작품인데 이제 여성의 나체가 그려져 있잖아요. 손 예, 그 관동대학살 현장에서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희생이 됐고요. 아이들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그 넋을 기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많은 끈은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삶을 뜻하기도 하고 막 흩날리는데 거기에 아프게 죽어갔던 여성들을 형상화해서 추도하는 작품입니다. 아이고. 마음이 그냥 사진 이 그림 한 장에 마음이 짠하네요, 그냥.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제일동포 작가 김영숙 작가입니다. 제목은 어제의 비극인데 이게 뭐 100년 전의 비극도 아니고 뭐 바로 어제의 비극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바로 전에 지금 그것이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100년이 지났어도 200년이 지났어도 어제의 일이다. 제목이 어제의 일입니다. 그러네요. 의미가 예. 있네요. 현재 진행이란 뜻도 될 것 같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 소녀상 만든 김석영, 김은성 작가 중에 김은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아가를 찾아서 예. 그리고 손끝을 보면 예, 다 뭉개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 필드워크를 이렇게 가보면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증언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이를 지키려고 아이를 안고 뭐 아이와 함께 이렇게 희생된 일들이 되게 많았고 그걸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작품에 김은성 작가가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 작품 하나에 그냥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꽤 있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 작가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엄청나게 키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레오다브. 예, 레오다브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줄여서 자기 닉네임을
만든 작가인데요. 아주 훌륭한 작가예요. 그러네 이제 리멤버 1923년 0901 네. 제노사이드 이렇게. 예. 그러네. 예. 그래서 원래는 뭐 벽화 작업 많이 하고 네. 그 메인 그 미술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는 그런 우리 작가인데 방송에 나온 적 있습니다. 네. 아, 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김구 선생 티셔츠의 작품을 예, 제작을 했죠. 레오다브. 예. 예. 이 작가가 이렇게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담았는데 숫자나 이 단어의 의미가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 친구들이 사진을 찍거나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거를 생각하고 보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BTS가 5.18 많이 알렸잖아요. 세계적으로 아주 그 세계인들 딱 볼 때 왠지 1923년 9월 1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아무래도 방학진 국장님이 네. 뒤에서 시키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래요. 되게 화난 눈빛, 화난 그죠? 눈빛이 아주 화난 눈빛도 있고 위에. 예.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작가 같은데요. 예, 레오다브 작가의 같은 작품이고요. 그 다음 작품이 일본 작가의 작품입니다. 마에야마 타다시의 국가의 시계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시계 초침이 전부 뭉개져가지고 철조망 형태고 아픔과 지나온 과거의 상처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일장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빨간색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빨간 해를 뜻하고 일본이 떠오른다는 뜻이 있는데 그건 검은색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일본의 양심은 죽었다, 일본의 역사는 죽었다, 일본의 역사의 시계는 죽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겁나게 그 협박을 많이 받는 작가예요. 일본 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건 우길기 반대, 우길기 정반대. 아, 일종의 국기 모독인데 일본 구구가 생각하면은 국기 그럼요. 모독. 저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일본 작가가. 네, 일본 작가들이 한국 작가들 너무 강하게 저기 그림 안 그리셔도 되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더 강하게 작품 내셔가지고 지금 다른 작가들이 더 강하게 그리려고 지금. 야,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쓰여 있네요. 누구라고? 예, 박재동 화백. 예, 새날의 시청자분들도 많이 네. 예, 알고 계시죠? 네, 정말 좋아하는 작가실 텐데 박재동 선생님이 지금 그 관동대학살에 관련된 동화의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동화 작가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대목들을 작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한테 우리 그 노동자들이 잡혀가지고 강제로 이제 예 강제로 순환을 당하는 톱으로 썰리는 그 장면이네요, 그죠?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박재동 선생 작품이고요. 박재동 선생님이 되게 장점이 뭐냐면 따뜻한 선을 갖고 있거든요. 저게 약간 요철이 있는 그런 색지에다가 색연필로 이렇게 긁어서 했는데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모습이면서도 너무 그 피가 튀지 않게 연출하시려고 이렇게 따뜻한 연필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동 화백이 저 새날 고정 출연하신 적 있어요. 수년 전에. 네. 제 캐리커처를 하나 그려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박재동 화백은 그래서 고경현 교수님 캐리커처 그려준다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동네 살았는데 박재동 화백은 한 1년에 한 2번씩 길거리에서 만나요. 동네에서. 근데 만날 때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렇죠. 단기 기억 형식이네. 그러다가 촛불 집회장에서 연사로 올라갈 때 또 뵈서 인사를 하면 또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박재동 화백 그냥 내가 포기하고 삽니다. 항상 새롭게 사람들을 대하시는구나. 자 다음. 예, 백영욱이라고 하는 작가고요. 이 작가 작품이 흑백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시는데 너무 그 끔찍하고 힘든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백영욱 작가가 더 이상 표현하기가 어렵다. 더 이 이상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 하나 딱 그리시고 아이고. 말았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예. 관동대 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조선인 예. 학살 사건.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아트만두라는 닉네임 쓰는 작가고요. 관동대 학살 관련된 그 당시에 아마 그 해외의 네. 그 인터내셔널 아마 그래픽지 맞습니다. 네. 뭐 같은데 실렸던 잡지의 사진에다가 그 당시 이 죽은 사람들을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일본에서는 지금 포스터로 쓰이고 있어요. 되게 낡고 오래됐고 힘든 기억이지만 사람들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고 아무리 숨겨도 어딘가에는 기록은 남는다 이런 넓은 뜻이 있고요. 아트만두 작가는 캐리커처를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꼽는 작가입니다. 굉장히 잘 그리는 작가인데 거기에다가 정치 풍자까지 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추도 전시여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캐리커처를 못 그리게 됐잖아요. 근데 고심 끝에 자료를 찾아서 이런 사진도 아니고 그래픽도 아니고 하면서도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을 내주셔서 일본에서 지금 포스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 작품은 이거 이 전시에서 약간 풍이 좀 상당히 많이 다르네. 이 작품은 약간 좀 풍경화 같은 느낌. 있다는 느낌. 요 작가는 이 하고로모 작가, 오카모토 하고로모 작가고요. 이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던 데가 이제 이렇게 밭이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저희가 감자 밭이거든요. 그걸 그냥 제목만으로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본 작가인데 아직 젊은 작가예요. 30대 초반인데 계속 역사적인 문제를 작품으로 담겠다고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예. 빨리 가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한국전 포스터로 이제 쓰인 유준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이제 한풀이를 하는 그리고 넋이 이렇게 날아오르는 요런 한국화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시라든지 예술 작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사람을 잘 그리는 것도 예술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곱씹을수록 뜻이 담겨 있을 때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 작품이 제일동포 작가 이순여 씨의 작품인데요. 이거는 꼭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전이 9월에 있거든요. 오셔서 보시면 감동이 다를 겁니다. 일본에서 8월 15일 하고 한국에 이제 9월 달에 9월 1일에 똑같은 작품들이 온다 이거죠. 더 많은 작품이 옵니다. 예. 다음 네. 여기 새날에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하 작가 작품이에요. 느낌이 그러네요. 느낌이 그러네요. 뒤에도 이하 작가 작품 있는데 이하 작가의 매력은 어느 때는 아주 똑같은 얼굴 형상을 잘 묘사를 하면서도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고 수수께끼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평화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그 평화의 손짓을 하는 그 소녀는 우리 그 한반도의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평화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를 아주 잘 한 장에 담았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하 작가 작품인데요.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그 일본 정부나 우익들이 심각하게 공격보다도 이제는 공격을 넘어서 이제 왜곡까지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식민지에 기반하고 그때 고난을 당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작품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여기 작가 리스트 중에
이 소년상의 원작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작품을 갖다가 일종의 다른 형식으로 패러디한 거잖아요. 이거 이 접근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원래는 작가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김석영, 김문성 작가분들은 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좋아하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하 작가 되게 아끼거든요. 네. 이하 작가가 이거 한다고 할 때 국말 않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기 작품 갖다가 저렇게 하면은.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예. 좀 무섭다 게르니카. 이거. 예, 맞습니다. 조화진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이름만 봐서는 굉장히 예쁘장하거나 아주 BTS 멤버처럼 잘생긴 그런 작가로 착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 교수님, 교수님 네. 그런 이야기 하실 입장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밌다 이거. 제 제자입니다. 제 제자. 예. 저를 맨날 꾸짖고 혼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공격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잘하셨어요. 대치기 당했습니다. 자, 조화진 작가 작품이고 그 뒤에 작품도 예, 조화진 작가. 그 반딧불의 묘라고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 다들 반전 애니메이션이라고 다들 기억을 하시고 찬사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지만 조화진 작가는 반딧불의 묘를 보면서 왜 너희들이 공습당하고 너희들이 폭격당한 것만 그렸냐. 거기에 조선인 이야기, 중국인 이야기,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 하나도 담지 않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패러디를 해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화진 작가 작품. 불령선인의 묘. 예.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우산의 무늬는 태극인데 예. 우산 자체는 일본 거 이런 느낌 거의 담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우산이 다 찢겨졌습니다. 다음 한번 봐요. 예, 주고엔 고주센이라고 15엔 50전? 네. 예, 그 영화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으로 보이거나 발음을 시켜보는 거죠. 예, 의심되는 사람 잡아가지고 발음해봐라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되면 이제 학살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답사를 가보면 시골에서 온 사람들도 죽었대요. 어이없죠. 일본인인데 저거를 제대로 발음 못하니까 일본인에게도 죽인 거죠. 저 발음 못하니까. 그냥 15엔 50. 정말 너무 소름 끼치고 광란의 그런 이거도 같은. 예. 진짜. 그리고 그때 겪는 공포심은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도 저는 막 소름이 끼칩니다 생각하면. 이거 참 사람 목숨을 그렇게. 그래서 일본 극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제가 대충 보니까 이 태평양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4천만 명이라는데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예, 이 작가는 제일동포 작가거든요. 하전남이라고 하는 작가고 한국 분하고 결혼하셔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 퍼포먼스 하실 건데 제일동포로서 그리고 조선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인 툰바근에 살고 있는 코리안으로서 자기 정체성 문제와 함께 우리는 역사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행위예술인가 봐요. 예, 행위예술입니다. 예. 다음. 예, 이것도 하전남 작가의 설치 작품입니다. 예. 저 보면 묘처 그 누워 있잖아요. 하전남 작가가. 그래서 그 제일동포들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눈 떠 있지만 눈 떠 있지 않는 그리고 살아 있지만 살아 있지 않는 그 무서운 공포 속에 저렇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 끝나가요, 여러분. 네. 이 작가는 윤종호라고 하는 한국화 하는 작가입니다. 아주 예쁜 그림 그리는 작가고요.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우리 아이고전 그 크라우드 펀딩 하는데 이 작가가 작품을 10점이나 기증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한지라든가 우리 그 뭐 돌가루, 먹 이런 걸 가지고 되게 고운 그림 그리는데 이 관동대학살 100년은 본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넋이라도 담고 싶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넋을 기리는 작품을 내주셨고요. 아이고전에도 후원하시는 분들 10분 정도가 이분 작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 저건 뭐예요? 아, 예. 지금 펀딩 중이잖아요. 예, 텀블벅에 들어가서 아이고전이라고 치시면 저 화면이 뜰 겁니다. 예. 그 관동대학살 장면을 AI가 그린 겁니다. AI가요? 이게 활용 잘하시네요. 예, 제가 지금 바빠서. 예, 아유 너무 이걸 잘 쓰면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아이고전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텀블벅에 들어가서 아이고전 검색하시면 나온다. 예, 저 이미지로 우리가 지금 후원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아, 어느 정도 목표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모금이 됐나요? 저희가 필요한 돈은 이제 굉장히 크죠. 작가들이 일본도 가고 막 그렇죠. 오고 하니까 네. 뭐 양국에서 하는 거니까. 네, 뭐 몇 천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작가들이 자기가 항공권 끊고 자기가 가서 먹고 자는 거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전시장 빌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작품 설치하고 우송하고 팜플렛 이 도록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도록을 좀 예쁘게 만드는데 해서 저희 목표는 1,000만 원인데 이제 새날과 함께 했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1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여러분, 최소한의 비용만 모금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작품 일부를 보셨는데 일정에 일본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한국 전시회 오셔야 되고요. 9월 달에 한번 우리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연락을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전까지 보셨잖아요. 보는 만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보신 만큼 후원 좀 해주십시오. 네. 텀블벅 들어가셔서 네. 아이고전. 자 후원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전시회가 9월 달에 있을 예정. 예, 9월 1일 새날에서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예. 뭐 장소. 상명대학교 동숭 캠퍼스에 1층 갤러리를 빌렸습니다. 제일 만만한 데 가셨군요. 지금 보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부 국회에서 준비를 안 했는데요. 되니까, 국회에서 안 해주니까. 작품되는 전시되는 작품 사진을 전부 올려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만 전시할 수 있대요. 사전 검열 중이에요. 국회가. 너무하네. 네. 지난번에 한번 국회에서 쫓겨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명대로 가셨구나. 본인이 좀 약간 힘을 쓸 수 있는 곳. 제가 30% TC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 할인. 자, 여러분 동순동에. 상명대학교에서 9월 1일 날 한국 전시회가 하는데 그 전에 일본 전시회 8월 15일 날 잘 하시라고. 그리고 한국 전시회도 준비 좀 넉넉하게 하시라고 텀블벅 들어가셔서 아이고전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작가분들이 한일 교류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 이 제일동포 무슨 행사를 한다면서요? 예, 이 행사는 조금 다른 행사고요. 이미 텀블벅에서 600만 원 목표로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방학 때마다 역사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제일동포 1세, 2세 분들 만나서 직접 그 이야기도 듣고 공부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요번에는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원래 15명 준비했는데 뭐 기업에서 없던 걸로 하자고. 예,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또 저희들 열심히 알바도 좀 하라고 하는 의미인지 학생들이 자기 알바도 다 못하고 제일동포 공부도 하고 그림 그리러 가는데 기업 후원이 끊겨서 아이고. 저희가 지원을 그 텀블벅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우리 그 학생들이 가서 제일동포 1세, 2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시설이 있습니다. 고향의 집이라고 직접 약속이 되어 있고 잃어버린 20년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보통 20년 더 되겠네요. 잃어버린 30년. 그 사진을 안 찍으시는데 캐리커처 너무 좋아하세요. 주름 빼드리죠. 머리 심어드리죠. 다 이렇게 염색도 해드립니다. 제가 사진 그림으로. 전달을 하나만 했네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원한 PD 그 실제로 그린 사진 하나 더 올려드렸어요. 좀 전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왜 우리가 그 영정사진 찍어놓으면 오래 산다 이야기랑 네. 좀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지금 저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아, 마음이 되게 진하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그림을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속 연마를 하고 실력을 쌓은 친구들이어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뭐 머리를 심는다든가 주름을 빼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중에 새날에서 불러주시면 새날하고도 알겠습니다. 콜라보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작품들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사적 언어로만 막 투쟁을 하잖아요. 예술가들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위들, 예술적 활동들이 느껴지는 또 다른 감동이 있네요, 진짜. 문화의 힘이고요. 특히 고경일 교수님이 일본에 유학파세요. 일본에서 학위 받으시고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그 지혜교포 분들의 삶을 본인이 한번 직접 많이 느낀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10여 년 전에 이제 야스쿠니 문제가 또 크지 않습니까? 그 상명제 제자들에게 계속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10년 전에는 야스쿠니 풍자단 그래가지고 야스쿠니 가서 그냥 우리가 뭐 일장이 찢고 이러면 또 트러블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하지 않고 그림으로써 야스쿠니 문제가 어떻게 문제인지 그림으로써 또 가서 10년 전에 그 야스쿠니 풍자단이라고 해서 제자분들 이끌고 또 가셨는데, 할 때마다 다 어디서 기업이나 이런 데 후원해줄 리가 없죠. 당연히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해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 말씀하신 어떤 기업이 해주기로 해가지고 뭐 잘 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게 끊기면서 급해지신 거예요. 이제 대학생 지금 현재 방학이고 곧 가야 되는데, 일본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제 학생들이 지키지 못할까 봐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일을 좀 동시에 하시느라고 좀 바쁜데, 어쨌거나 그것도 장수 프로젝트도 우리가 좀 많이 후원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야, 진짜 정권이 안 바뀌고요. 이런 문화적인 거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기조로만 계속 가도 훨씬 문화는 풍성해질 것 같은데, 가장 취약한 게 최근에 이제 무슨 도서전인가 보니까 블랙리스트 오 작가, 모모 작가가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씨는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 도서 구입비 영원 이런 식의 그 문화를 알기를 정말 아이고. 자, 정말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예술가들의 고민은 뭘까요? 지금 뭐 두 분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술가들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야 일본 이렇게 갈래 할 때는 시큰둥하더니 야 이거 끊겼어. 그러니까 저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오기가 활동했네. 예, 그 예술가들이 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선하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말라는 데만 가야 되고, 거기 가면 돈 안 돼 하는데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들 앞에서 예술가들이 서 있거든요. 예술가들을 계속 관리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술가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문제 제기를 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새날의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저희 응원해 주시고 저희 만날 때마다 함께 해 주시고 그냥 덕담 한마디만 해 주셔도 저희한테 그렇죠.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새날 방송에서 봤어요 작가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근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조용히 움직이셔가지고 텀블벅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거저거를 찾아 들어가시고 어떻게 하는지도 막 찾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저는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말로 하는 것들 뭐 정말 말을 예술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해도 예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는 확실히 그런 것은 저는 선진국의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1인당 뭐 국민소득이 얼마를 넘는다가 선진국이 아니라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자 여러분 그 예술가 입장에서 민주 시민들이 힘이 되는 방법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 대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만화 연대라고 우리만화 하는 연대. 아이고. 거의 뭐 한 4달 전에 그 재판에서 이겨서 이제 배상을 받았는데 뭐 한 우리 단체로 2,500만 원 정도 그 작가들한테 뭐 1,000몇백만 원 정도씩 나왔어요. 근데 그거 정말 아무런 쓸데 없습니다. 그 돈 그 뭐 4년 5년 내내 일 못한 거 생각하면 일 다 못하고 변호사비 나간 거 생각하고 변호사비 나가고 거덜났거든요. 단체가 거덜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고. 작가들끼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뭘 해봐야 떨어지니까. 응모하면 다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막 다 무기력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예술가들한테 힘이 되는 방법은 그런 단체들 이제 보게 되시면 한 달에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냥 조금씩만 후원해 주셔도 물론 그게 조금인 게 아니죠. 정말 큰 돈인데 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 시민들이 그 다달이 얼마씩만 넣어 주셔도 작가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단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촛불 집회를 나가도요. 우리 쪽 촛불 집회에는 보면 예술 작품 전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우월감을 느껴요. 자부심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촛불 집회 사진 찍는 우리 저 이효 작가도 네, 오셨네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작가님들한테 좀 힘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도 이 민정문제연구소 새날 민정문제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방송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런 의식 있는 작가분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도 네. 우리 방송에. 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교수님, 우리 고경일 작가님, 심정적으로 뭔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정말 의미 좋네요. 우리는 이거 말로밖에 못해요. 일본 나쁜 놈이라고. 근데 좀 전에 봤던 그중 일부일 텐데 작품들을 쭉 보고 나니까 마음이 여기서 그냥 슬프다 아프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텀블벅에 들어가시면 아이고전을 치면 저 프로젝트가 올라옵니다. 근데 네.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작가들이 나 돈 안 받겠다 이거 보태서 우리 전체 예산에 쓰시라고 작품들을 한 점 두 점 이렇게 내주셨어요. 근데 특히 윤종호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정말 예쁘고 따뜻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탐나서 그 100만 원 내면 그걸 고를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골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안 골랐어요. 네. 그 절대 나중에 가보가 됩니다. 가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보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 실장님은 네.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네. 거의 거저 먹고 가시는데. 제가 안 나온 이유는 어. 윤석열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런 거고요. 제가 안 나와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예고해드리면 7월달에 백선엽 동상이 세워집니다. 아이고. 낙동강 다부동 전투 기념관에 7월 초에 그 다음에 7월 27일 휴전협정 이제 우리 70주년이 되는데 그때 또 이승만 트루먼 동상이 또 세워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지해야 되는데 저지할 방법은 사실 딱히 없어요. 이 경북 도립이고 도지사가 뭐 국힘이니까 이철호 도지사가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세워지지 않게 하겠다. 적어도 반대한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은 남기겠다라고 해서 우리 민족문제 회원들하고 몰려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경찰에 잡히지 않을 만큼만 저항하려고 하는데 갔다 와서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정권 바꾸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47번째 방송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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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